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양심선언을 합니다. LA 그러니까 미주통일신문 인터넷판에 가면 2017년 1월경에 박근혜 탄핵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렇게 양심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익명으로. 아니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상황이 정교도가 어떻게 했나? 2014년 4월 15일 3시경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뭘 뿌리냐? 다른 고등학교 학생 전원이 구조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SNS 문자가 다 날아가요. 학부모들한테 하루 전날 사고도 애들이 탑승도 하기 전에 그래놓고는 걔들이 아니 뭐 전자기기 조작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캡처 화면이 다 있고요. 빼놓고 못해요. 김상곤이 교육감 하던 당시에 아마 그 정도 간접 점검은 법조인 출신들도 충분히 이거는 누군가 기획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뭐 북한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확정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실들을 제가 전부 논증을 해놨습니다. 논증을 해서 책을 쭉 써놨기 때문에 이거 책을 어쨌든 다른 사례로 얘기하면 고영주 변호사라고 계십니다. 그 추천사를 쓴 네 분 중에 첫 번째 분인데 그분이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좀 압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그분한테 제가 원고를 드렸죠. 추천사를 써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드리니까 토요일 날 드렸는데 3시간 만에 다 읽으시고 8시간 만에 추천사가 바로 날아왔어요. 그분이 쓴 내용이 뭐냐? 자기가 세월호 특조위원을 할 때 유족들의 레파토리가 이거였다는 거지. 고의 침몰이고 그 주체가 누구냐? 국가정보원 또는 미군에 의한 거다. 그것을 완전히 노래처럼 부르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이 사실로 규명될 때까지 진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라고 이제 해서 고 변호사님은 뭐 엉뚱한 소리 한다. 말도 안 된다. 그냥 해상교통사고지 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하냐. 이러고 말았대요. 근데 이제 내가 반대 관점에서 딱 쓰니까 이성적인 조 변호사가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을 갖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기심에서 읽었으니까 3시간 만에 빨리 읽히죠. 읽고 나서 보니까 조 변호사 말 일리 있다 이거 논거가. 그래서 새로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이 주제도 같이 고의 침몰 좋대 그지 해상교통사고가 아니고 고의 침몰로 보되 조 변호사 관점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 즉 유족 측이 주장하는 국가정보원 또는 그러니까 미군 함정에 의한 또는 우리 함정에 의한 침몰이 아니고 북한 공작에 의해서 정교도가 애들 탑승시키고 거기 하여튼 급변침 그 사고 원인들은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분설대가 과적을 하고 뭐 병영수를 빼고 스티블라이저 펴고 거기 불돌목 굉장히 안 좋은 해상에서 맑고 잔잔한 날 과속으로 급변치 쉽게 얘기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다가 급커버 과속으로 급커버하면 자빠지죠. 배에서 선박 전문가 우리 박대민 선배님도 계시지만 배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내가 차로 설명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로 직진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 안 다쳐요. 다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짐 잔뜩 싣고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해가 확 돌아버리면 바로 자빠집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조작해서 발라스트 탱크에서 뭐 물을 빼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고 하여튼 고의로 빠뜨릴 조작수를 할 기술자들은 그걸 다 합니다. 기술적인 거는 안정권이라는 애가 다 밝혔고 저는 이제 정치 사회학적 요인들 저 기술적인 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용을 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왜 이렇게 제가 하느냐 할 수밖에 없냐 이것들 지지율 떨어지니까 올겨 먹고 뭐 50년 100년 이해찬이 다 그거예요. 5.18보다 이게 더 파괴력이 큰 것이 이제 따끈따끈합니다. 5년 박원순이가 지금 광장 그거 철거하고 뭐 기념물하고 5.18 특권청이 생기듯이 저거편 그걸 또 만드는 거예요. 유족으로 왕창하고 뭐 계속 기념하자.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대한민국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더 넘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자빠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도 많지만 지금 이때에 제가 책을 외람되게 2권을 썼습니다. 한 권 드루킹의 따거 법적으로는 그게 훨씬 의미가 큽니다. 제2의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고 황교안이 이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권에서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저 같은 무지랭이가 썼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분이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국무총리,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제1야당의 당수가 됐음에도 그걸 그냥 넘어가요. 내가 뭐 그 사람 찾아가서 멱살 잡고 흔들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할 수 없이 그 책을 썼습니다. 뭐 불가피하게. 두 번째, 이거는 선전선동이 북한의 통전부 전술을 그대로 5.18 재판입니다. 광우병 마찬가지예요. 여기 존경하는 이용훈 대법관님이 오셨지만 고영주 변호사님 한 명예훼손 무죄. 예. 그러니까 아시죠? 문재인 보고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제 막내한테 연설하신 거. 이제 명예훼손은 우리 이용훈 대법관님이 완전 대가십니다. 그 분야에. 그러니까 그것이 1심에서 지금 2심 중입니까, 대법관님? 네. 2심은 이제 민경식 변호사라는 분이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변이 이제 뭐 다 무죄 대법원에서 이미 나왔어요. 결론이.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자경화 뭐 어쨌든 무슨 종북 좌파 저쩌고 그런 가치 평가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명예훼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사실 팩트 쪽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로 올라갔던 1, 2심에서 변희재가 돈 엄청 몰아주고 조선일보도 몰아줘야 됐던 것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가 이제 그게 고영주 변호사 판결에 명예훼손 부분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관님처럼 자기 그 전의 경험이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4.3 사태도 그렇고 역사적 사실관계나 법리로 밝혀주시는 분이 있고 저는 뭐 법리로야 한참 달리고 밑에서 헤맵니다. 법리 잘 모릅니다. 법리 잘 모르지만 행동으로라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서로 보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세월호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전파해 주시고 잘못하면 저 겁내지 않지만 저는 뭐가지 내놓습니다. 세월호 이 부분은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게 혼자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쟤들은 일단 당분간 침묵 작전으로 갈 거예요. 저 안 건드릴 거예요. 저를 건드리면 뭐 이상하게 더 커지니까 자기들이. 좀 쉬고. 이상입니다. 글의 취지나 내용은 왜냐하면 체제 전쟁에 5.18 그러니까 광우병 세월호 그러면 누가 고의로 이걸 침몰시키는 기획을 하고 지령을 했을 거예요? 기획자 최종 기획자 지령자는 북한 통전부죠. 당연히 통전부고 그거를 어떤 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해요? 단정이 아니고요. 그 지만원 박사가 사실 전략 전문가예요. 그게 왔어요. 그 일정 부분은 3월 31일, 2014년 3월 31일 북한 잠수정이 인천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대법관님이 증거를 제출하라 남북 문제를 증거 이제 법을 재판하듯이 증거 재판주에서는 절대 입증 못합니다. 원고 패소예요 무조건. 우리가 원고를 하면 무조건 패소고 그거는 우리는 북한을 따면 됩니다. 바로 이제 김정은 증거를 무너뜨리고 3.1 8호시 9호시를 바로 덮치면 간첩도 다 나오고 이런 사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가정적인 측면이에요. 전문성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3월 31일 날 북한 잠수정이 왔고 그지만은 슈턴 클럽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예측이죠. 왜 그러냐? 북한에서 사격한다고. 사격 구역이니까 비켜 이전까지. 그걸 발표했어요. 3월 31일. 그걸 논거를 가지고 지만은이 뭐 아시다시피 안기부 정보 분석관 역할을 수년간 했고요. 지금 저쪽 프레임은 그래요. 또라이 작전입니다. 지만은 또라이야. 이걸로 끝이에요. 잠잠시키는 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석구 김평우 조원장 또라이 아닙니까? 쟤들한테는.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뭐 현재 뭐 툴이 어떻든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을 잘 알진 않지만 그래도 법조의 헌법 논리가 헌접하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르긴 해도. 예. 근데 서석구 변호사는 좀 과한 비유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님 비유를 해버렸으니까.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부터 이제 또라이 프레임에 서석구 변호사님은 먼저 걸려있고 그 다음에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들어갔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조인들, 영향력 있는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이동업이 이 새끼 개새끼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친구도 있지만 이종환이 이 새끼도 똑같은 놈이고 경북고등학교 출신 두 놈이. 왜? 박근혜 죽이는데 데모질을 했어요. 그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김평우 변호사님 원래는 김평우 변호사님이 여기 박근혜 대통령 변호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우니까 자기 부인도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이래서 탄핵한다라는 SNS가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계속 법대 동기들한테 지금 몇 분 있습니다. 조건희 대사 우리 동문 중에도 조건희라는 분이 외교로 간 법대 선배도 있고 그다음에 염인섭이라고 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SNS 막 퍼날렸어요. 김부영우 변호사의 의견을 LA에 있을 때. 그리고 막 탄핵 국면이 적어드니까 그분이 1월 29일이죠. 2017년 1월 29일 날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당기국에 연설 한번 한다고 들어온 거죠. 전혀 그 헌재 참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저보고 안내를 좀 하라 해가 에스코트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제가 그분 안내를 하게 됐어요. 뭐 김현 그때 대통령 변협 회장 당선자도 만나고 뭐 하여튼 그분이 만나고 싶다고 하는 즉각 제가 연락처로 확보가 안 되니까 정의성 대법관님도 만나고 뭐 김문희 재판관도 만나고 이상영 우리 선배 재판관님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누구냐 저기 현재 재판관 했던 이시훈 재판관 예 그런 분들하고 내가 쭉쭉 만나는데 제가 연락책 내지는 대동 여기 주소 확보를 못하니까 제가 이리저리 수배를 해서 수행 비슷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했죠. 한 며칠 한 3일 다니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저는 이미 감을 다 잡아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알거든요. 네, 저는 황장엽 선생 그 장례식 할 때 마지막 13번째 집행위원이고 뭐 유품 정리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조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미 프레임 짜여가지고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화를 냈어요. 그분이 아주 격하게 표현했죠. 아니 자네 미쳤어?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법조인 수준은 그렇게밖에 안 봐? 왜? 그분은 정통 뭐 대법관까지는 안 올라가셨지만 대한변협 회장도 하고 엘리트 법조인 아닙니까? 말하자면 3일 사이 사망에 대해 뭐 1, 2, 4, 아주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법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죠, 솔직히.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저는 이제 꼬랑지를 좀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법조 자격부터 시작해서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한마디를 했어요, 한마디. 그러니까 화를 내놓고 좀 미안한지 그분이 한 하루 내지 하루 반 걸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셨어요. 신라 스테이에 묵고 있었는데 저는 뭐 수시로 갔다 광고 문안도 그분이 다 쓰면 본인이 다 씁니다. 쓰면 내가 어레인지 뭐 광고를 어디 내는데 어레인지 하고 이제 글자 오자 담는 부분은 제가 교정 작업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루나 하루 반쯤 있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 자네 말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헌재 재판관으로. 헌재 변론하러. 근데 그분은 직접 비서관들하고 뭐를 해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위임을 받아야 된다 해서 그분은 직접 위임을 받았어요. 그분은 위임을 받고 저는 이제 호위무사처럼 정기승 대법관님하고 두 분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위임 받지 않고 우리 이미 있는 변호사단하고 같이 이중환이가 대표 변호사니까 그쪽으로 해서 넣어라 이렇게 됐는데 막상 딱 되니까요 그 뒤에 이동흡이 지휘하고 있었던 거죠. 경북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이중환이가 부장검사 때 헌재 재판연구관으로 잠깐 파견돼 있었고 이제 그런 선후배 관계가 갔었어요. 그래서 이중환 사무실에 이제 이만저만 해서 제 거 넣으려니까 저를 하루 늦게 이제 넣기는 넣었는데 그날 타임에는 헌재 접수 안 되게끔 이제 브라킹을 했고 김병호 변호사님은 들어가서 이제 먼저 혼자 들어갔는데 막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잘 실정을 모르니 하루만 지켜보시라고 재판을 오랜만에 재판하시니까 감각도 떨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헌법재판은 또 재판의 종류가 다르니까 한번 지켜보시라고 그렇게 이건 김풍 변호사는 본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따라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뭐 들어가봤자 거의 멍멍 몇 번도 안 하고 끝내보세요. 끝냈던 이유가 우리 새로 하자. 절차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무현 때 케이스가 있는데 노무현 때는 본안을 경미하니까 저것들이 이미 중대명백서를 읽는 최영애가 그 본안에서 기각시키려고 마음먹고 그냥 대충 간 거죠. 그래서 이용문 뭐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 한 잔씩 대부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때 디펜스를 했던 이런 사람들은 한 잔씩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를 들어가 절차 문제는 문제 안 삼아도 된다.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법리로 따지면 소송 요건 그러니까 당사 적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갖춰졌으니까 그 절차 문제부터 다투려고 했죠. 다투려고 하니까 분위기 잡아서 누구냐 뒤에서 코치하고 있던 이동희가 직접 들어온 거예요.
예, 블락킹 하려고. 김평우 변호사님 파괴력이 세거든. 그쪽을 블락킹. 그때 이제 김평우 변호사님, 정기성 대법관님, 김평우 변호사님 저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갔죠. 정기성 대법관님은 자기가 이제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그 뒤에 있었고, 뒤열에 있었고, 서면 작성은 김평우 변호사님이 하고 제가 교정을 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본인이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절차 문제부터 막 다투고 하려고 하니까, 물론 그 작전 속에는 우리는 3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제대로 80일 내에 예? 천천히 제대로 하자. 제대로 이게 지금 통치권 국가의 예? 상징인 대통령 탄핵 문제인데 이거 설렁설렁 빨리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대로 하자고 하니까 오마이뉴스든 뭐든 나와 이제 또라이 프레임을 하는 거예요. 서석구 변호사가 입이 걸려 있었고 집안원이 걸려 있듯이 우리도 똑같이 또라이 프레임으로 가고 뭐 그 김평우 변호사는 당뇨병 뭐 이런 거 나오실 겁니다. 법조인들 그날 현장에 그 중계를 보시면 김평우 변호사는 실제 당뇨가 있고요. 오후에 법정이 열린 줄 알고 우리는 12시 넘었으니까 기왕이면 나가 당뇨가 있으니까 정신 먹고 오후 법정에 합시다 라는 제안인데 그걸 먼저 또라이 프레임으로 다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당뇨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오후 법정이 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호사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 여기 그때 그 당시에는 전국 빌딩역입니다. 이중환 사무실에서 뭐 전병관이 이중환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저 뭐 최명성이 저 최대경이도 옆에 있었어요. 최대경이도 김평우 변호사하고 나하고 한결같이 아니 당신들 장난치나 이거 왜 뭐 쟤들 헌재 페이스로 끌려가 우리 속된 말로 그것들 주장은 거예요. 헌재 애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 애들 뭐 심기를 안 건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일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님은 크게 화를 냈죠. 저도 마찬가지. 잊지 말라들 장난치나 당신들 이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하나 하는 거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뭐 헌재 재판관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이런 똥같은 소리 하지 마라. 최정희 옆에는 점잖으니까 옆에 다 듣고 있고 하여튼 김평우 변호사가 나오면 엄청 불같은 화를 냈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동호비가 들어간 거죠. 김평우 변호사님 이게 선임계 들어가자 이동호비가 지가 뒤에서 코치 이중환을 통해서 코치하고 있던 거를 직접 들어간 거예요. 지가 들어가서 앞에 자리 사업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그 대표 변호사 자리 김평우 변호사 앞에 당연히 거기 앉아서 난 변론하겠다 했는데 아이 뭐 대표 변호사도 말하자면 대표라는 게 실력이 대표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절차 진행 심리 진행에 정말 이중환하고 딱 앉아 이동욱이하고 강의라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 물어보면 우리 그때 합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쟁점 정리 부분 있잖아요. 원래는 헌법 위반 문제가 5개, 형사법 위반 문제가 8개, 총 13개가 왔는데 그걸 5개로 정리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코치하고. 그건 해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이 국회 그러니까 소추 의결서인데 그거 변경 부분도 그러니까 권성동이하고 뭐 대리인들, 국회 대리인들이 대충 얼버무려서 기획대로 한 거거든요. 그게 다시 밝혀지면 뭐 절차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 탄핵을 시킨다 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도.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는요. 김평우 변호사님이 처음에 만지만해고 내 말 끝까지 계속 안 믿다가 이제 우리는 결국 제가 뭐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누구를 할까? 이정리를 할까? 한 명밖에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정리를 할까? 강인을 할까? 하다가 강인으로 갑시다. 왜? 걔가 총대 다 메고 주심 2로 다 끌고 가니까요. 강의를 했다가 뭐 거자서 뚝 돼버리고 마지막 변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잠깐 휴정이 있었어요. 제가 본 게 아니고 김평우 변호사님이 화장실을 갔다가 오다가 본 거예요. 뭐 이중환이하고 이동업이 이중환이 권성동이 그 현재 안에 있는 CCTV에서 휘덕거리고 이제 게임 끝났다 이거죠. 이제 다 마지막 무사히 임무 수행하고 끝났다고 휘덕거리는 거 김평우 변호사님이 그걸 보고 아니 자네들 물론 이 안이죠. 바깥이 아니라 현재 안인데 자네들 이거 기자들이 보면 어떡하라고 이러니까 하여튼 묘사 그대로 하면요 완전히 이동욱이 그 새끼가 시향기처럼 팍 도망가더라고요. 옆으로 튀고 이중환 이 새끼는 그것 저 빌리고 있고 권성용이 옆에 비실비실 옆으로 가고 내가 나와서 김용문 변호사님 나보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바로 또 이제 이중환이가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이중환이가 3년 선배 아닙니까? 어쨌든 나이로는. 그래서 내가 야 이 개새끼야 너 역사 앞에 책임질 수 있냐? 뒤지려고.
그러고 그것도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좀 빡세요. 어쨌든 그래서 둘이 한 30초 몸싸움을 했죠. 좀 패거를 하다가 뭐팰 힘도 없었을 수도 있지만 뭐 더 사고 치기 싫고 그때 어쨌든 법정을 마무리하고 와야 되니까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거를 다 적으면 그래서 이번에 뭐 중앙일보에 이중화이가 나와서 떠들어대서 자꾸 지랄을 하는 거 그 김평호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다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 이상적 이하도 없어요. 그때 다 까고 안 받아들였던 거지. 그리고 배보윤이라고 그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에요. 그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래 돼가지고 2018 얼마에 와가 지 양심이 바치니까 그 이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한번 인터뷰 한 바가 있거든요. 물 한 컵 마실 동안 네네. 내가 하나 질문을 아까 뭐 질문이라기보다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니, 이동엽 씨 얘기를 네. 우리 잘 모르거든. 네네. 이동엽 씨가 변호사로서 와서 할때 헌법재판관 강의라는 주식이 강의로이. 이동엽 씨 보고 아이고 참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고 이동엽 변호사를 극진히 칭찬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법정 안에서 헌법재판관에 들어간 제가 지가 출신이 이쪽 변호사 보고 극진히 존경한다는 이제 참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김평우가 한 거 이거 다른 변호사는 다 엉터리고 네. 이동업이라는 옛날에 그분이 아마 헌재 소장 지명됐다가 지명됐다가 예. 그 낙마한 사람이에요. 예, MB 박근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고 MB를 마무리할 때 예. 지명됐다가 그래서 낙마. 나도 유심히 아는 사람인데 그때 무슨 이유로 그렇게 강인원 헌법재판관이 이동업 씨에게 존경의 한사를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했을까? 그거 핵심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짐작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추측을 하는 게 그런 거 포함해서 짜고 짜고 했다는 고스톱이지.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김평호 변호사님의 정당한 변론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이동욱이가 들어왔고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강일원이 극진하게 칭찬을 하고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그걸 보고 있잖아. 법조인이 아니고 전 국민이 그냥 쇼하러 온 거죠. 예? 김평우 서석구 조원용은 완전히 뻘소리 한다. 그때 또 한 분 같이 들어왔었던 분이 우리 팀은 아닌데 같이 비슷하게 했던 검찰이 분이 구상진 이쪽 변호사라고 변호사를 조지면서 검사 출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하고 같은 취지의 변론을 했죠. 최우진수라고 뭐 할 때 보다가 이제 그 검찰이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하시지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변호사님도 궁금하시면 그 현장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여쭤보시면 연세도 아니 있으시고 검찰이 거기로 왜? 이제 여쭤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너무 극단적으로 웃기는 저도 일이다. 경향돼 있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팩트에 어긋나는 사실은 없습니다. 죄인은 분명한 건 어떻게 제가 변호하고 맹세코 맞은 검찰이 드리는 변호사야?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김평우 변호사님은 점잖으시니까 그런 뭐 책도 안 쓰고 그러시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를 왜 오래되면 그 사람들이 잘 돼서 내가 뭐 배 아파서 한다. 저거 역공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처음 이런 얘기 취지의 얘기를 한 거 이처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동욱과 이중환은 잡아야 된다. 이놈들은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내가 2018년 2월달 1년이 채 안 돼. 그로서 1년 되기 전에 내가 이미 뉴스타운 TV에서 뭔가 헌재 부분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짧게. 왜? 자기 스스로 빨리 나와서 반성하라고. 그 깊이는 아니고 이동욱, 이중환 문제 있다.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래도 뭐 말 안 하고 계속 뭉개고 하길래 2019년 3월 11일 거명을 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동문회에 제가 촉구했어요. 경북고등학교가 나서서 왜 둘 다 뭐 묘하게도 경북고등학교 출신 선후배입니다. 이동업과 이중환을 양심선을 시키든지 빨리 이 역사적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경북고등학교 연대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저는. 지금 경북고등학교 출신 한 분 계시는데 경북고등학교 출신 중에 훌륭한 분도 많아요. 지금 우리 양승엽 해가지고 왜 이거 우리 선거 문제 있다 이가 공정선거시 국민연대라 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실 겁니다. 이분도 뭐 어설픈 분이 아니에요. 경북고등학교 출신에 서울상대에 행시 출신에 산자부 국장했고 뭐 세방그룹의 대표이사 하고
해병대 장교 출신입니다. 우파 저 기지는 해병대 장교까지 갔다 오고 이러니까 지금 엄청 본인이 이제 총대 메고 뭐 얼굴 내미는 걸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다 그나마 했으니 제가 엄청 매달려가지고 제발 좀 나를 살립시다. 형님 책임 좀 져주세요 하고 엄청 서너 번 내가 매달려가지고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해서 된 겁니다. 뭐. 좀 양선영 대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제가 그날 제가 지금 세월호 이야기인데 사실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날 네. 제가 마침 그 해병대를 가진 동기들이 그날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저희가 무슨 뭐 일거리를 사가지고 파티를 하자고 자기 집이 어디 산 그 밑에 있는데 파티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아침 10시에 같이 모여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 올라갈 때 뭐 사고가 났는데 다 구조했다더라 이렇게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다 구조해서 우리는 그냥 구조된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같이 놀다가 그냥 놀고 뭐 같이 뭐 이야기 주거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서 이제 내려와서 집으로 가니까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아니 다 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니 구했다는 걸 5번 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구했다는 걸 5번을 냅니까? 그냥 아니 구했다는 걸 5번 낼 수는 없는데 어떻게 구했다는 것을 5번을 내서 나는 하루 종일 산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내려왔는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다 학교 죽었다. 좀 믿기지가 않아. 아니 정말이냐고 집에서 몇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참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5번을 해도 이러면 이거는 5번가 아닌데 이상한데 아니 그 골든 타임에 구할 수 있는데 왜 못 구하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을 안 읽어봤는데 그거 어떻게 예. 그 이제 해병대 출신이니까 역시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질문이 얘기하시는 그겁니다. 뭐 정답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든 타임 뺏으려고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보 자체가 작전이에요. 지금 또 물고 뜯고 하는 게 뭐 MBC의 전국 보도국장 박 누군가를 물고 뜯고 MBC가 그거 반성한다고 뭐 세월호 또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획 시리즈물을 편성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후배 해양대학 다니는 후배하고 우리 지금 박재민 사장님은 잘 알아요. 정신조이라는 TPC 코리아 제법 큰 회사를 했던 그 친구하고 가평 베네스트에서 골프 치다가 소리 들었어요. 평일날 이제 후배하고 골프 치다가 아침에 못 빠졌다는 거 세월호가 막 속보 나오잖아요. 야 우리는 배를 좀 아니까 이거 뭐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구조하면 되잖아. 배가 그렇게 아무리 뭐 평행수를 빼든 말든 자동차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행기처럼 추락해보면 뭐 바로 낙산 안 타면 죽는 그게 아닙니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진짜 그리고 이거 약간 신경을 집중하다가 아이고 안 됐네. 뭐 구조하면 되지. 해경 빨리빨리 가면 되지. 이러면서 골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바로 11시쯤인가 어쨌든 오버가 나왔다니까 전원구조. 우리 당연히 철어서까지 믿었죠. 우리는 해운계 종사하니까 뭐 다 던졌네. 잘 됐네. 그렇게 치고 이제 골프 끝나고 정신 먹고 나니까 이제 난리 나 있는 거죠. 다 죽고 이제 오버가 정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골든 타임 뺐고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만들려고 징검다리 공작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책도 분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작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버를 해도 오버 정도가 있는 거죠. 자, 오버 이전에요. 더 얘기하면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이가 교육감인 그 당시에 그렇죠. 전날 4월 15일 날 3시 3시 15분인가 SNS에 다 보냅니다. 올라왔어. 난산 다른 거 전원 구조를 기원합니다. 네, 그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하루 전날 이미 침몰 돼가지고 전원 구조를 기원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뭐 무슨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저희들 변명을 해요. 그 이제 기술적으로 뭐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빼도 못하는 거다. 우리가 무지하고 생각 있고 관심 없으니까 그냥 너무 가왔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쉘이 우리 개별서의 선전 이론에도 있잖아요. 진짜든 가짜든 쉘이 공감 가지고 열대푼 거짓말 하면 묵고 살기 바쁜 사람 다 믿게 돼 있어요. 막 쉘이가 돼버리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상당 부분 특히 행정부 뺏겼잖아요.
사법부도 뭐 우리 법조인들 있지만 거의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아니 양심 있는 법조인들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똑똑한 인간들이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그런 게 안 밝혀졌어요?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그때 재직하기 있을 때 충분하게 밝힐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그게 그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는가?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오죽인데 제가 그 당시에 해경 조직을 컨설팅 해주러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주영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해준 말이 그겁니다. 야 이거 정치적으로 나도 사실 공작인줄 그 당시 몰랐죠 당연히. 그러니까 해경청장이 김석균이었어요. 행시 출신 한양대. 행시 몇 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수하고 경비안전국장 보고 내가 한 소리가 진도군청 한쪽은 해양수산부가 쓰고 한쪽은 해경이 있었어요. 쭉. 근데 그 이제 8시 되면 상황 회의를 해요 아침에 장관 주제가. 그렇죠. 이정 장관이 수염도 기르고 쟤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뉴욕들도 그렇고 이정 장관이 정치인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 참 잘한다. 수염도 기르고 불쌍해 보이고 국민 쟤들 정서에 자극해 오니까 똑같이 해라 해경도. 그래서 맨날 장관들 그 이제 어드바이스 받고 그렇게 하라.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7시간 중안에 네. 그 이동을 하려고 그럴 때 95년도 똥차를 갖다가 대통령 차를 들이박아 갖고 몇 시간 동안 그 실갱이 하면서 보험 문제 했던 거 나중에 그게 영상에 나왔거든요. 네,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책에 싣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 저는 그것이 들었다고 있다고 네. 조선일보 출신 기자. 그 당시 조선일보가 아니고 조선일보에 재직한 적이 있는 기자가 그걸 한번 쓴 적이 있고요. 그거는 우선 이제 괜히 논란을